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재수에 성공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성적을 통해서 느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학생 보시면 수학과 탐구 첫 번째 과목이 안 좋습니다. 국어와 영어, 탐구 두 번째 과목을 합하면 3합 7이 되잖아요. 3합 7에 최저를 맞추고 교과 전형 아니면 종합 전형을 통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친구였을 겁니다. 고3 학생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수시 올인인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경우 수능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최저만 맞추고 내가 생각했던 대학을 떨어져서 3합 7이면 꽤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 상위권 대학의 학교를 정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단국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재수를 해서 생활과 윤리를 하나 틀려서 100분위가 100을 얻었고 수학도 열심히 해서 이 친구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을 정시로 합격을 한 친구이고요. 고3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적의 향상이 있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 역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했다는 게 티가 납니다. 영어가 1등급이죠.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최저만 맞추겠다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거든요. 수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수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대학의 티어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재수를 해서 수학을 상당히 올렸어요. 탐구의 경우도 상당히 잘 본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아마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써서 성균관대를 합격하고 가군을 소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입결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합격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성적입니다. 다음 성적 역시 고3 때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영어하고 탐구는 잘 본 편인데 국어 수학 때문에 특히 2024학년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던 수능이어서 국어하고 수학을 평소보다 많이 못 본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2024학년도의 성적으로는 강원대 역사교육과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다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주목할 것은 수학이 3등급이더라도 영어 1등급이 2등급 받는 것보다 연세대를 진학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연세대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 1등급을 꼭 쟁취하셔야지만 연세대를 진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음 성적 수학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역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만 한 친구여서 2합 5는 맞췄는데 이런 친구는 논술로 도전을 해서 육광탈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이번에 국어를 매우 잘 봤기 때문에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의 밸런스의 차이가 상당히 클 때 어디까지 학교 레인지가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성적인데요.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봤는데 국어를 못 본 인문계열의 학생의 경우는 국민대부터 원서 라인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국민대 경영학부를 합격하는 성적인데요. 결국 국어를 끌어올리면 이 친구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국어가 상당히 점수를 끌어올리기 힘든 과목이잖아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이 100분이 89 정도 나오는 국어를 받으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도 국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은 1등급은 무리더라도 2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성적 역시 최저를 맞추기 위한 성적이죠. 국어랑 수학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 친구 역시 논술 전형으로 육광탈을 한 친구고요. 그래서 강원대 인문학부를 합격하는 성적인데 국어랑 수학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국어를 끌어올려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을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적표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성적의 경우는 성적이 고른 편이죠. 이러면은 최저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단국대식으로 45% 정도가 되는 성적인데 최저를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험을 잘 본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의 경우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중국학 전공을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공부를 해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렸고 지금 보시는 점수가 경희대학교를 진학하는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적 역시 국어하고 수학이 아쉽습니다. 외대 글로벌 캠퍼스 인문과학 계열을 합격하는 성적이고요. 재수를 해서 국어랑 수학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 외대로 와서 중국 외교 통상학과를 진학했습니다. 다음 성적 역시 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합격한 성적인데요. 국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학도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를 합격하는 성적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적은 4등급, 5등급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진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탐구가 조금 아쉽지만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린 친구고, 영어가 3등급이잖아요. 건국대가 영어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친구의 경우는 건국대 행정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다음 성적은 이제 가천대학교를 합격하는 친구입니다. 탐구 하나가 매우 아쉽죠.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해서 탐구는 둘 다 1등급으로 끌어올렸고, 국어랑 수학이 둘 다 3등급. 이 성적이 딱 동국대학교에 진학하는 성적이에요. 동국대식으로 대략 11%에서 12%면은 동국대를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끌어올린 친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성적부터는 자연계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을 받쳐주지 않았어요. 아마 논술로 대학을 가려고 최저만 맞춘 친구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 404점을 받았고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점수면은 메디컬도 몇 개 잡히거든요. 근데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를 진학한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의 경우 국어가 확 떨어지면은 과기대, 국민대 이 라인에서 점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기대 기계시스템 디자인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국어를 2등급 끝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최종 진학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다음 성적은 가천대 화공생명 배터리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인데 다시 공부를 한 결과 국어랑 수학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최초합한 학생입니다. 그 다음 성적 역시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안 좋은 학생. 이 성적으로는 광운대 소프트웨어학부는 합격을 하는데요. 다시 공부를 해서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로 진학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영어는 오르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국어를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렸고 탐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끌어올려서 고려대를 최종으로 선택한 학생의 성적이고요. 다음 성적은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를 2024학년도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탐구 첫 번째 과목이 급격하게 안 좋아요. 이러면은 가천대나 가톨릭대와 같이 과목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학교의 라인이 잡히거든요. 하지만 다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생각보다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합격을 했고, 이 친구는 가군에 중앙대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성균관대도 최종 입결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나군을 합격해서 최종 선택을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선택한 학생입니다. 다음 성적 역시 탐구 하나가 5등급이어서 이거를 버리고 계산하면 가천대는 합격을 합니다. 다시 공부해서 거의 모든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렸고요. 이 학생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진학사에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도 꽤 높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군, 다군을 역시 안전하게 중앙대를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양대도 입결이 많이 박살이 났어요. 생명과학과가 누백 7%대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군을 합격해서 한양대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역시 경기대도 과목을 하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6등급의 과목을 버려서 경기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합격을 한 학생의 성적이고요. 이번에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경우는 누백이 많이 박살이 났어요. 10%대 학생까지 합격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양대 컴공이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입결이 박살이 났고요. 2026학년도에는 다시 입결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학생은 강원대 건축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끌어올렸죠. 경희대 생물학과를 합격을 했는데요. 이번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입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결이 떨어진 게 어디서 멈췄냐 봤더니 경희대에서 한번 멈춥니다. 경희대가 입결 방어를 상당히 잘한 편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경희대의 반영과 중앙대식의 반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중앙대를 쓰고 경희대를 쓰는 학생이 중앙대를 붙지 못해서 경희대만 눌러 앉아가지고 이번에 경희대 추합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진학사의 점수보다 높게 형성된 학과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 경희대 추합이 많이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중앙대도 지원을 했는데 중앙대는 떨어지고 경희대 생물학과만 합격한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학생은 역시 경기대 건축학과를 합격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 경희대 화학과를 합격을 했고요. 대략 100분위로 90점대 초중반이 경희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학생은 한성대 융합보안학과를 2024학년도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다시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홍익대 자율전공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도 작년보다 성적을 올린 거고요. 특히 국어를 잘 봤어요. 성적을 꽤 올려서 홍익대 자율전공까지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꽤 많은 성적표를 보셨는데 저는 이 입시에 대한 지론이 이렇습니다. 수능을 잘 봐야지만 수시로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다예요. 수시라는 것이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고 메꾸려면 수능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행 입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보여드린 학생들도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등급만 봐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시로 다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뿐만 아니라 고3 학생들도 정말 수능 공부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성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월 초기 때문에 지금 5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이 남은 200여 일이 정말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성적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의 경우는 수능이 들어가는 내신 과목 최대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하시고 활동과 세부 능력 특기상으로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한 문제 더 열심히 풀고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끌어올리는 것이 입시를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